안녕하세요. 지식연금술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는데 왜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을까요? 분명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걸까요? 매일 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어제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오늘은 살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도둑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둑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마치 그들만이 안전한 성 안에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 밖에서 필사적으로 뜀박질하며 더 열심히 일해서 도둑에게 더 많은 돈을 상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의 연봉, 학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 즉 당신이 월급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산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부 월급의 노예의 삶. 월급의 노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며 한 달을 버티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뭘 해야지 하고 소비 계획부터 세웁니다. 마침내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순간 잠깐의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 월세 등 미리 약속된 청구서들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인들에게 월급을 상납하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간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합니다. 갖고 싶었던 신발, 미뤄왔던 여행,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이 보상 소비가 끝나면 통장은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다음 월급날까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증가의 함정입니다. 연봉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면 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00만원을 벌 땐 소형차를 탔지만 500만원을 벌면 중형차로 바꿉니다.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가고 국내 여행을 다니던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삶의 수준 라이프 스타일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500만원을 벌어도 여전히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창살이 금태로 바뀌었을 뿐 그가 노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소득의 단절에 대한 공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년이 다가와 월급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끊기는 순간 이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팔아 얻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 자산의 주인의 세계. 그렇다면 자산의 주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들에게 월급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소비의 재원이 아닙니다. 월급은 나의 제국을 건설할 병사를 사기 위한 군자금입니다. 여기서 병사란 바로 나를 위해 24시간 일해줄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가져다주는 작은 오피스텔, 이것이 당신의 부동산 병사입니다. 나 대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 이것이 당신의 주식회사 병사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담아 만든 온라인 강의나 전자책, 이것이 당신의 지적재산 병사입니다. 자산의 주인은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갚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병사를 삽니다. 즉 투자 계좌로 돈을 옮깁니다. 이른바 나에게 먼저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제일 원칙입니다. 소비는 그 후에 남는 돈으로 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의 병사들이 벌어다주는 돈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들의 삶은 복리의 마법이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병사 한 명이 벌어오는 돈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시 병사를 사는데 투입하면 어느새 병사들이 자신들의 새끼를 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병사가 11명을 만들고 100명의 병사가 110명을 만드는 경이로운 복리의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소득 증가는 더 좋은 차를 살 기회가 아니라 더 많은, 더 강력한 병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3부 운명이 갈리는 지점, 경제적 독립. 월급의 노예와 자산의 주인.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게 될까요? 바로 자산 소득이 총 생활비를 넘어서는 지점, 즉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월급의 노예는 55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부장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월급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40년 직장 생활은 그에게 자유가 아닌 족쇄의 익숙함만을 남겼습니다.
반면 자산의 주인에게 55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의 병사들, 즉 자산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이미 생활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자아실현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든 사표를 던지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세계 일주든 봉사활동이든 작은 카페 운영이든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명은 돈에 얽매여 선택에 여지없이 끌려가는 삶을, 다른 한 명은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부 노예에서 주인으로 당신의 첫걸음. 이야기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당신이 자산의 주인으로 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첫째, 생각의 전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월급을 소비의 재원이 아니라 자유를 사기 위한 군자금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추적하십시오. 딱 한 달만 가계부를 쓰거나 앱을 이용해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해 보십시오. 어디서 월급 도둑이 활동하는지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자유펀드 계좌를 만드십시오. 별도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그 이름을 자유펀드라고 붙이십시오. 그리고 월급날 단돈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무조건 그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먼저 지불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맞바꾼 소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해 카드사의 배를 불리고 임대인의 자산을 늘려주는 월급의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나의 자유를 사모으는 자산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노예의 삶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인의 삶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며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